그래서 어떤 치료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데요. 꼭 유명하고 뛰어난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사자, 그 환자와의 라포가 형성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레지던트 의사가 좋을 수도 있고요. 유명 의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진은 라포를 형성하고 그 치료진을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환자 개개인, 당사자와 개개인으로 이 친밀감을 가지고 그 라포 형성해서 이렇게 진정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속얘기를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감정의 소통이 되면서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 자신의 오픈함으로 인해서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첫걸음이 이제 의료진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퇴원해서도 외래를 다닐 때 약물을 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 증상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발을 계속 가져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잠을 몇 시간을 펼쳤다, 그리고 악몽을 꾸고 있다, 이런 되게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런 거 숨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약을 먹다가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말이고 손 떨리고 이런 거 외에도 화장실 소변이 안 넣어진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얘기하셔야 되고, 외래 치료할 때 기본 상태나 수면 상태나 생활 관리 같은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치료진하고 소통을 하면 외래나 또 센터의 선생님들하고도 평소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라든지 증상이 나오는 거라든지 약부작용 같은 거를 소통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정신건강 교육이나 가족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 환자 있을 때는 이제 그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1994년도 5년도에 양산 지역에서 나온 그 정신분열병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병원간 김철과 선생님이 적으신 그 책이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인데, 거기를 주체로 내가 처음에 그 가족교육, 부모님이 가족협회에서 가족교육을 받으시고 제가 이제 그 책을 한 3권 정도 정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제 이런 정신건강 교육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번에 포함했던 국립서울 정신건강센터, 거기 낙병원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센터의 선생님들이 정신건강 교육에 가족교육을 시키잖아요. 너무나 이제 복받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병원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교육 담당으로 환자분들, 낙사분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 효과가 참 좋습니다. 초발자들은 교육을 받으면 3주 안에 약을 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원인, 증상, 대처 방법, 지지 체계, 그리고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재발 경로를 체크할 수 있는가, 그까지를 쫙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나가가지고 재발 없이 직장에 취업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병원 일할 때 여기 이제 제가 교육을 3개월 이상 시키고 딱 나가신 분들 약 잘 먹고, 그 다음에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거의 잘 생활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4분의 4로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4분의 1은 단기 정신병 같은 왔다가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시고,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약을 안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애 주기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4분의 1은 또 기능은 잘하지만 외래를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4분의 1은 외래를 다니면서 가끔씩 입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4분의 1은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고 하스피탈리즘 병원을 계속 회전문으로 돌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가 자기가 어느 부류에 속할 수 있는가는 자기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교육과 교육, 그 다음에 병식이 생기면 자기를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정신병이 심했을 때 생각하면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고 기가 꺾여 있었고, 왜냐하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압박을 넣고 공부해라고 해라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굉장히 압을 많이 줬기 때문에 기가 많이 꺾여가지고 자신감이 되게 결여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막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관심을 끌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어떤 사랑 결핍, 애정 결핍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스스로가 자기 편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 감정으로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런 감정에 휩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머물고 있는. 나는 지금 이 현재에서 이 순간에 있는데 지금도 과거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들의 원망 이런 것에 내어가지고 제가 10년 이상을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건강 심리적으로 안 났더라고요. 정신건강이. 근데 언제부터 나왔냐면 과거에 살지 않고 내가 현재로 와야 된다 해서 23살부터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나와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 그 상담을 6년 정도 받았는데 정신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대상관계,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상담까지 해가지고 저는 다 받았어요. 종교와 기독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 받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해하게 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때 화가 나고 힘든가를 알게 되면서 이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랬던 거는 뭐 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감정이 이래서 내 컨디션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약부작용인 것 같다. 그래서 의사하고 계속 외래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만약 어떤 걸 물어봤냐면 만약에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뭔가 크게 활동을 하면 이거 적정으로 갑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봤어요. 이거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혹시나 내가 너무 오바를 하다가 이게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재발경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재발경고 리스트를 만들면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가 첫 번째 책이 이제 당신은 아빠의 활동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책은 선생님께서는 그 센터에 선물한 행복의 증거고요. 근데 여기에 고맙습니다. 그 책이 두 번째 쓴 책이고요. 기자하셨어요, 기자.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20년도에 쓴 거고. 근데 여기 보면 1번 책은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한 분한테.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재발했을 때부터 썼던 일기가 있어요. 병사일기 뒤에 썼거든요. 1996년부터 병원 입원했을 때부터 발병하면서 쓴 내용이어서 황당무계한 것도 많은데 이게 이제 제정신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재발경고 체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재발경고 체크를 보여줄 수 있네요. 여기 항상 한번 눌러서 여기 적혀 있거든요.